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제 인생은 참 험하고도 험했던 것 같습니다. 저와 남편은 집안에서 별로 축복을 받지 못한 결혼식을 했어요. 동네에서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던 남편과 결혼식을 하기까지 참으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남편은 집안의 차남이었고 그로 인해 항상 장남이었던 형에 비해서 받은 게 전혀 없었습니다. 정말 같은 배로 낳은 자식이 맞는 건가 싶을 정도로 저희 남편은 집에서 천대받았다는 게 그냥 맞는 말이겠네요. 공부는 심지어 차남인 제 남편이 더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에서는 오로지 하나뿐인 장남을 어떻게든 크게 만들겠다고 온갖 돈들을 모아서 아주버님만 지원해줬고 남편은 대학 갈 돈도 없으니 애초에 공부를 시키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저희 남편은 그로 인해 한이 맺혀서 자신이 초중학교까지는 단 한 번도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었다며 울면서 저한테 털어놓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나 시댁 입장에서는 초중학교 공부랑 고등학교 대학교 공부랑 같냐며 남편에겐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남편이 성인이 되고 나서는 바로 군대를 갔고 그 이후로 전역을 하자마자 배를 타며 생활하면서 어느 정도 돈이 모이자 아주버님이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모은 돈을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남편은 미친 거 아니냐며 그 뻔뻔한 시댁 식구들과 의절했고 그리고 그 이후 저를 만난 거였죠. 저는 당시 성인이 되고 나서 부모님 두 분 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기에 홀로 고아나 다를 바 없었고 나이만 성인이지 이제는 기댈 데도 없었는데 그때 만난 남편은 저에게 유일한 기댈 수 있는 하늘과도 같았습니다. 둘 다 부모라고는 없다시피 하니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같은 집에서 생활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그때 저희 나이가 20대 중반이었으니 아이 생각은 없었고 자신도 언제까지 배를 타지는 않을 거라며 어느 정도 돈을 모으면 그때 내려서 육지 생활을 할 때 아이를 낳아서 같이 지내자는 약속을 했었죠. 그렇게 결혼식을 한 번 올리지는 못했지만 호적상 저희는 부부였고 저는 당시 남편이 오는 날만 기다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 참 마음먹은 대로 되는 건 아니더군요. 전혀 생각도 못한 계획에도 없던 아이가 들어섰습니다. 무엇보다 축복을 받았어야 했던 그 임신이 저희 부부 생활에 파국을 가져다 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희 남편이 다시 배를 타러 떠나고 한 달 정도 지나서야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 중에 남편과 상의하려고 연락을 했더니 연락을 받은 남편이 하는 말은 충격적이게도 저에게 누가 있냐고 묻더군요. 남편은 자신이 배를 탄 사이에 도대체 누구와 바람이 났냐며 추문하기 시작하더군요. 순간 너무 황당하고 기가 차서 누구랑 바람이 났다고 당신 아이라고 말해도 남편은 믿을 수가 없다고 자기 주변에도 그렇게 바람피는 여자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남의 자식 따위는 키울 마음이 없다면서 점점 말하는 강도가 거칠어져 갔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둘의 사이가 많이 벌어졌고 급기야 돈도 안 보내기 시작하더군요. 연락도 잘 안 받고 남편은 그냥 제가 바람 피웠다고 혼자서 굳게 믿어버린 것 같더군요. 그렇다 보니 주변에 겨우겨우 사정해서 돈 빌리러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어찌나 서러웠던지 눈물이 절로 펑펑 나더군요. 남편은 그 뒤로 딱 한 번 얼굴을 봤습니다. 아이 친아빠 찾아가라면서요. 그래서 제가 통곡을 하면서까지 내가 아니라고 암만 울어도 들어주지 않더니 끝내 저에게 돈 조금을 남겨주고는 나가버리더군요. 자기도 따로 여자가 생겼다고 해요. 제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말하자 바람은 네가 바람 펴서 남의 자식까지 낳아놓고 왜? 난 그러면 안 되냐? 고 말해서 또 한 번 제가 그렇게 아니라고 말해도 들어주질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친자 확인 같은 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떠나고 나서는 저 혼자 아이와 이 세상에 남겨졌고 그나마 제 사정을 알던 언니가 가게를 소개해줘서 직원 휴게실에 아이를 맡기고 일하면서 아이를 들쳐업고 키웠습니다. 정말 둘이서 어찌 사나 했는데 정말 어떻게든 살려고 하니 어찌어찌 또 사라지더군요. 꼼짝없이 두 모자는 굶어 죽을 줄 알았는데 주변에 고마우신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제 사정을 봐주시는 사장님도 계셨고 친한 언니도 옷 같은 거 자기애 다 입는 거라며 저한테 거의 다 물려주기도 했었죠. 그분들이 있었기에 저도 제 아들도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다 아이가 초등학생이 될 때부터는 그나마 나았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지만 아이를 초등학교 학원에 보내놓으면 그 시간 동안은 많이 일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집에 돌아오면 아이의 제잘거림을 듣다가 잠이 들고 또 새벽같이 일어나 다시 일하러 나가는 게 제 일상이었죠.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아니, 행복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커갈수록 남편을 똑 닮아가는 아이. 그러나 남편의 행방을 찾아보려 해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아들을 아빠 없는 아이로 15년을 홀로 키웠습니다. 이제는 일하면서 모은 돈으로 빚이 많지만 작은 식당도 내어서 장사도 하고 먹고 살기가 점점 나아질 무렵 아이 아빠를 드디어 찾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아이 아빠의 소식을 듣게 된 거죠. 배를 타다 내려서 사업까지 하고 있었고 재혼까지 한 아이 아빠가 찾아가 저는 저희 아들 사진을 보여주며 이제 친자 확인이라도 해보자고 당신 아이가 맞다고 하자 사진 속 애는 앞만 봐도 자기를 닮은 아들이니 보더니 참으로 난감해하더군요. 그렇게 멍하니 난감해하다가 힘들게 저에게 입을 열며 이미 다 지난 일인데 어떡하냐고 오해해서 미안한데 자긴 이미 가정이 있고 애도 둘이나 있다며 이렇게 나에게 찾아오면 자기도 곤란하다고 하면서 저를 돌려보내더군요. 그리고 몇 달 뒤 아이 앞으로 쓰라며 1억이 들어있는 통장을 저에게 주더군요. 이로써 그 아이는 내 아이도 아니고 그동안 제가 고생한 비용과 앞으로 양육비를 모두 보낸다고 그러니 앞으로 2번 다시 찾아와서 친자검사니 뭐니 말하지 말라며 딱 잘라서 말하던 남편이 야속했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 키울 돈이 생기니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이후 아들에게서 그동안 못 사줬던 휴대폰도 사주고 그 돈으로 아들이 하고 싶어 했던 공부, 비싸서 못 다니던 학원들 싹 다 결제해줬습니다. 아들은 의사가 되는 게 꿈이라고 하더군요. 왜 하필 의사냐니까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직업들이 판사, 검사, 의사, 변호사라고 그래서 자기는 그중에서 사람 살리는 의사가 되고 싶다며 의사가 되면 그동안 고생한 우리 엄마 호강도 시켜주겠다던 아들의 말이 진짜 현실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저희 아들은 도끼를 품고 공부했고 학교에서도 아들 정도면 진짜 똑똑한 편이라고 하더군요. 문득 누굴 닮았나 생각해보니 남편이 자신이 어릴 적 똑똑한 머리를 자랑하며 서러운 걸 말하는 게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제 아들은 수능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고 의대에 진학하여 드디어 꿈꿔왔던 응급의학사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의사란 직업이 겉으로 볼 때는 몰랐지만 우리 아들이 의사가 되니 참 너무 힘들더군요. 바빠서 밥도 잘 못 먹고 맨날 식사하다가 뛰어나가고 잠을 자다가도 깨기도 하고 인턴 때는 얼굴조차도 제대로 못 보고 살았습니다. 나중에 전문의가 되면 좀 나아진다던데 전문의 되고도 사실상 그때보다 훨씬 나았지만 엄마인 제 눈에는 너무나도 안쓰럽더군요. 그래도 아들은 바빠도 행복하다며 자기처럼 꿈꿔온 대로 되는 사람이 어딨냐고 하면서 일은 바쁘고 피곤해도 그만큼 보람을 느낀다고 했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어느새 결혼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여자냐고 물으니 학교 선배가 소개시켜줬고 의사 집안 딸이라는 말에 그 여자도 의사냐고 묻자 그건 아니고 그냥 임용고시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더군요. 엄마 욕심이 다 그런 건지 우리 아들이 부부 의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했거든요. 그래야 서로 바쁜 것도 이해하면서 사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도 아들이 좋다고 집안도 너무 좋고 그러니 제가 아들 선택이 싫다 좋다 할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저는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저한테는 솔직히 며느리 첫인상은 별로였어요. 너무 예쁘게 생겼다고 할까요? 성형수술 한 것도 있겠지만 참한 아가씨라기보단 남자답게 생긴 얼굴이었어요. 근데 순둥한 우리 아들은 그런 며느리가 그렇게 좋다며 자기가 뭐 그렇게 꿀리는 것도 아닌데 항상 며느리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느낌이더군요. 어찌 애미 마음이 아들과 같겠습니까?
그래도 아들이 좋다니 결혼한다고 나름대로 준비는 다 했습니다. 아들이 그동안 모은 돈도 저한테 맡겨놨기에 그 돈 전부 다 꺼낸 것과 제가 모은 돈까지 해서 아들 전셋집 마련하려고 했는데 사돈댁에서는 그 돈에 자기들 돈 보태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집을 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사돈이 가지고 있던 집을 아들과 며느리 명의로 지불하고 나머지 혼수는 또 어디 아는 데가 있다며 싸게 들어올 수 있다고 해서 그 돈도 반이나 내줬습니다. 그때 결혼이라는 게 겪어보니 2번 할진 못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을 준비시켰는데 그날이 제 인생의 최악의 하루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결혼식 당일날이 되어서 정신없이 화장을 마치고 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있다가 며느리를 10분이라도 보려고 신부 대기실로 가던 중 며느리와 안사돈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군요. 그런데 그 대화 내용이 저의 심장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이모 입단속 잘 시켰지? 아이, 그럼. 아이, 근데 엄마는 불안해 죽겠다. 이게 몇 번째 결혼이니? 혹시나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면 어쩌려고 그래? 라는 대화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저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2 모녀는 제가 밖에서 이렇게 듣고 있는 줄도 모르고 둘이서 온갖 이야기를 다 하더군요. 과거에 전 남편이 거지 같았다는 둥 계속 듣고 있어 봤더니 세상에 며느리가 결혼이 이번에 3번째더군요. 결혼하고 몇 달 살다 헤어지고 또 결혼하다 살다 헤어지고 그렇게 3번째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아들과 결혼하려고 했던 거였죠. 저와 아들한테는 감쪽같이 다 속이고 자기 친척들이 말실수할까봐 친척들조차도 조금만 부르면서 입단속 다 시키고요. 그러면서 둘이서 하는 말이 남편이 미련 곰탱이라서 나한테 꿈뻑 넘어가서 나중에 들켜도 사실상 시어머니한테만 안 걸리면 되겠지 뭐. 라고 하자 안사돈이란 인간은 그 말을 또 듣고는 웃으면서 그 여자 천하게 음식 장사나 한다. 어쩐지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났다면서 웃어대는데 순간 제 눈이 돌아갔습니다. 저에 대한 욕도 욕이지만 내 아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 저는 격분하여 그대로 달려들어가 예비 며느리 뺨을 한 대 쳤더니 안사돈이 제 머리끄댕이를 잡길래 그 여자의 뺨까지도 때려줬습니다. 제가 이년들아, 니년들 말대로 천해서 그런지 손이 맵다. 어디 더 맞고 싶냐? 라고 말하고는 그 자리에서 결혼식을 뒤엎고 저희 아들과 뛰쳐나왔죠. 아들은 영문도 모르고 있다가 모든 이야기를 했더니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그러자 그 집안에서는 손해배상 어쩌고 했는데 제 아들이 변호사를 써서 위자료를 받을 거라고 하자 손해배상 이야기가 바로 쏙 들어갔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들어갔던 예식비 비용에 혼수비에 집 간접 위로금까지 싹 다 받았네요. 그나마 그 집 바깥 사돈만 죄송하다며 사과하면서 자기도 사실 절대 그러면 안 되었었는데 하면서도 자식 가진 부모라 그게 그렇게 안 되었다고 죄송하다고 연신 말하고는 돈 주고 가더군요. 그 이후로 그 소문은 여기저기 퍼져서 결국 그 사돈은 다니던 병원까지 그만두고 다른 지방으로 갔다는 소문만 아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참 인생사가 뭔지 어쩌다가 저런 딸과 아내를 두어서 혼자서 고생하는지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했네요. 저희 아들은 그 이후로 같은 병원 의사를 만나서 이제는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들은 이미 결혼식 날 과거의 결혼을 한번 오픈도 했다고 미리 말해두고 사귄 터라 피해자였던 저희가 가해자가 될 일이 없다는 이야기까지도 들었고요. 지금의 예비 며느리는 너무 인상도 선하고 착하고 좋습니다. 아들과 예비 며느리는 이 사태가 좀 진정되는 대로 결혼식을 올리기로 하였네요.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있다더니 세상 박복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제는 저에게도 봄이 좀 오는 것 같아서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두 명이 있습니다. 저희 첫째 아들은 어릴 때부터 참 효자였습니다. 아들을 처음 낳았을 때 저랑 남편은 조그만 식료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저희 나이 때 고생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가정을 살려보겠다고 남편과 저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었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에 들어갈 무렵부터 가정 형편이 조금은 나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없이 살며 아끼던 습관들이 버릇처럼 남아있어서 그런지 저랑 남편은 아들들의 학업에 필요한 건 이외에도 정말 돈을 거의 준 적조차 없었습니다. 또래들보다 훨씬 작은 용돈을 받고 살아가던 아들은 어느 날 집에 들어와 남편에게 차라리 우리 집이 가난했으면 좋겠다는 충격적인 말을 한 적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저랑 남편은 너무 놀래서 갑자기 도대체 왜 그러냐니까 아들은 징징대며 말하기를 내 친구들 사이에서는 나를 보고 좋은 아파트에 사는 부자라고 말을 하는데 집은 둘째치고 실상 내 용돈은 맨날 걔네들보다 조금도 아니고 2배, 3배 적은데도 불구하고 집이 좋은데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자라고 말하며 친구들은 나보고 부자니까 돈 좀 더 쓰라고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자꾸 형성된다고. 부모가 부자면 뭐 하냐고. 좋은 집에 살면 뭐 하냐고. 자기가 부자도 아닌데 항상 나는 친구들보다 거지같이 살고 오히려 부모가 부자라서 차별을 받는데 차라리 그냥 평범하거나 가난했으면 이런 차별은 안 받았을 텐데 너무 서럽다고 울분을 토하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말했던 아들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그렇게 용돈 사건 이후로 아들과 타협했던 건 상금 형식으로 공부를 해서 성적을 어느 정도 올리고 달성하면 용돈을 더 올려주거나 필요했던 물건들을 사주던가 하기로 했죠. 저희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부모로서 자식을 키우는 게 처음이었던지라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는 참으로 많이 서툴고 모자랐지만 아들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는 돌이켜보면 그런 나날들이 있었으니까 부모님 덕 때문에 이렇게 돈의 소중함을 알고 사는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들은 머리가 나쁘지 않은지 공부도 잘해요. 외고를 진학한 후에 명문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명문대에 입학한 아들은 그때부터 집안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살아가겠다며 독립선언을 했고 그렇게 나가서 독립하여 아르바이트와 과외를 하며 살기 시작했고 저희는 그런 아들이 기특하여 오피스텔 전세와 학비까지는 저희가 책임지고 지원을 해줬습니다. 아들은 스스로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하더니 그동안 버는 돈으로 외국에 나가서 이것저것 경험을 해보고 싶다며 미국까지 유학을 갔던 아들. 그런 아들은 1분 1초가 아깝다며 유학 가기 전에 동네 빵집을 찾아가더니 무보수로 빵 만드는 제빵을 구경하고 싶다며 출국하기 3일 전까지 일을 하며 이런저런 일을 경험하기를 좋아하는 제 보물 같은 아들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유학을 다녀와서 아들은 졸업을 하자마자 다른 친구들은 대기업 취업을 위해 노력을 했는데 아들은 인턴 해보더니 자신의 일은 이런 게 아니라 사업이라며 갑자기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혼자 투자자를 찾아다니고 그걸 기반으로 아이디어 사업을 하더니 돈을 벌기 시작하더군요. 그렇게 몇 년을 운영하다가 큰 회사의 벤처 사업을 팔고 또 사업을 새로 구사해서 만들고를 반복하던 아들이었어요. 사실 저희가 생각했던 아들은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 평범하게 살기를 바랬던 바램과는 달리 무엇인가 도전을 하고 성취하는 걸 너무나도 좋아했던 그런 아들은 결혼도 역시나 달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고아원 출신의 딸아이를 며느리로 삼고 싶다고 집에 데려온 거였죠. 그 전까지는 20살 이후로 아들은 뭐든지 알아서 척척 하던 터라 저희는 그저 아들이 뭘 하든 믿어준다 했기에 부모된 마음에서 고아의 며느리는 진짜 차마 쉽게 허락이라는 말이 떨어지지가 않더군요. 며느리는 아들 회사의 경리라고 하더군요. 그것도 대학도 안 나온 고졸 출신이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더 난리가 나서 대체 네가 뭐가 부족해서 이러냐고 좋게 타일러도 받지만 아들은 오히려 처갓댁이 없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돈이야 자기가 벌면 되고 며느리가 진짜 똑똑한 여자라며 돈도 없고 기회가 없어서 대학을 못 갔을 뿐이지 자기보다 똑똑하면 똑똑하지. 정말 모자란 여자가 절대 아니라며 저희에게 엄청 강력하게 어필하며 이야기를 하더군요. 사실 아들이 명문대를 나와 한순간에 망할지도 모르는 사업을 하는데 아들의 성격은 자신의 뭔가에 꽂히면 절대적으로 그걸 꼭 해야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이라서 그런 아들의 눈빛을 보고는 사실상 결혼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그걸 막아섰다가는 아들이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있었을 뿐더러 여태까지 아들이 선택을 해왔던 게 잘못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허락을 했었죠. 그렇게 저희는 마지못해 아들의 결혼식을 허락했고 아들과 며느리는 그렇게 결혼해서 살았습니다만 그 결혼 생활이 채 1년 반도 되지 못해서 아들은 급작스러운 교통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잘난 우리 아들은 그렇게 혼수 상태로 병상에 누워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팠고 아들의 회사는 정리를 전부 다 하고 며느리가 매일같이 아들의 병실에 붙어서 간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남편 회사가 요즘 정말 중요한 시기였는데 아들이 저렇게 되어서 대부분의 중요한 일들이 진행되지 못하고 계약들이 연달아 취소되고 파괴가 되면서 위약금으로 돈을 다 내고 나니까 사실상 현재 집에 돈이 남는 게 없다고 하더군요. 병실에 들릴 때면 아들을 간병하는 며느리의 뒷모습과 저희 아들이 누워있는 모습에 차마 발길이 가지 않더군요. 그저 며느리도 자신이 돌볼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항상 아들 옆에서 떨어지지 않던 며느리.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멍하니 지켜보던 제 남편은 병원에 나와서 저에게 따로 말하기를 너무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첫째 아들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옆에서 그저 지켜주는 것뿐이라고 앞으로 둘째 아들에게 관심을 쏟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었죠. 그 이후로 첫째 아들의 병원 병실에 제가 갈 때마다 며느리는 불편해하며 앉아있지도 못하길래 최대한 가는 횟수를 조절하며 안 그래도 힘들어하는 며느리에게 부담을 안 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이라도 넉넉하게 하라고 집에서 제 남편이 병원비와 생활비들을 넉넉하게 보내줬어요.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저희 둘째 아들도 그 시간 동안 결혼을 하게 되었고 손자까지 낳게 되자 집안의 시선은 아무래도 첫째 아들에게 보다 둘째 아들에게 쏠렸었죠. 사실 그러면 안 되지만 그 잘난 우리 첫째 아들의 모습을 보는 것조차 저희 집 사람들한테는 없지 않아 참 곤욕이었습니다. 둘째는 미국에서 병원 생활을 하며 그곳에 있는 재미교포의 여자와 결혼했기 때문에 저희는 손자를 볼 겸 해서 미국에 2달쯤 가 있었죠. 문제는 그때 터졌습니다. 갑자기 첫째 아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는 병원비가 너무 밀렸으니까 병원에 당장 오셔서 수납을 해달라는 연락이 온 거죠. 보호자로 며느리가 있을 텐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알고 봤더니 며느리가 병원에 안 온 지 글쎄 2달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간병인이 간간히 오다가 이제는 간병인까지 안 와서 저희에게 연락이 온 것이었죠. 부랴부랴 한국으로 돌아온 저희는 병원으로 바로 갔고 며느리는 아무리 연락을 해도 받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의 병원비까지 들고 사라진 며느리를 찾기 위해 저희는 백방으로 수소문을 시작하였고 결국 며느리를 찾아서 만나게 됩니다. 며느리는 착잡한 얼굴로 저희를 만나더니 자신은 정말 남편에게 할 도리를 다했다며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찾고 싶다고 말하더군요. 갑작스러운 며느리의 청천벽력 같은 말에 저희 부부는 잠시 아무 말도 못한 채로 빤히 쳐다보고 있자 며느리의 이어지는 말에 또 한 번 충격을 먹었습니다. 며느리가 글쎄 임신을 했답니다. 벌써 5개월 되었다고 해요. 지난 3개월 동안 제가 봤을 땐 배가 불러오지도 않았는데 그럼 도대체 뱃속의 아이는 누구의 아이냐고 하니까 죄송하다며 사실은 자기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고 남편이 아닌 그 사람이랑 새롭게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에게 네 남편 아직 버젓이 살아있고 너의 남편이 생명 이어갈 돈으로 바람 피운 거냐고 말하니 며느리는 표독스런 얼굴로 저희를 지그시 쳐다보며 그 5년 동안 헌신한 거면 이 정도는 챙겨가야 되지 않겠냐고
어차피 어머니 아버님도 아들 내팽개치고 2달을 해외 나가서 놀다 왔으면 이제는 당신들이 자식을 돌보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에 저희 부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처음 아들의 사고가 터졌을 때 저희 부부가 아니란 마음으로 우리보다 며느리를 생각해서 사건과 돈 부분을 제대로 안 알아봤었는데 이번 며느리의 임신으로 며느리의 행적을 알아보게 된 저희는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행적을 조사하던 중에 이상한 점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먼저 저희 아들이 교통사고부터 이상했습니다. 며느리가 여행을 가자고 해서 갔고 그곳에서 며느리만 멀쩡한 상태로 돌아왔고 아들만 교통사고가 나서 식물인간이 되었다는 것까지는 이해했지만 그러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모든 재산을 며느리가 관리하는 것부터 그리고 며느리가 말한 것과 달리 아들의 회사 위약금 같은 건 존재하지도 않았고 아들 명의의 거액의 돈이 며느리의 통장으로 들어간 부분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가 고생하는 며느리를 위해서 병원비와 생활비로 넉넉히 준 부분도 며느리가 돈을 싹 다 챙겼더군요. 그러나 심증과 의심만 있을 뿐 정확한 증거가 없고 이미 5년이나 지난 사건을 다시 찾아내서 증명하기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그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들의 후견인을 저희 부부로 바꾸고 며느리가 들고 간 재산 중에 일부라도 되찾아오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그 이후로는 법정 공방 끝에 며느리의 외도와 임신 그리고 기타 행위들로 인해 며느리가 저희 아들을 일부러 저렇게 만들었다까지는 밝혀내지 못했지만 후견인을 저희 부부로 바꾸게 되었고 이혼 청구 소송을 넣었습니다. 며느리는 식물인간 남편이 자신이 외도하고 다른 남자아이를 낳았다고 해도 이혼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혼해서 재산 분할을 하느냐고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다행히 저희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며느리의 외도와 다른 남자 사이에 자식을 낳은 것은 부부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혼인관계를 파탄으로 만든 것은 인정되었기에 법원은 이혼을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보아도 저는 아들의 사고와 관련되어 며느리의 책임이 무조건 존재할 것만 같았습니다. 어쩌면 아들이 하늘나라로 가지 못하고 지금 저런 상태로 있는 것도 자신의 억울함을 밝혀달라는 게 아닌 건지 지금도 누워있는 아들을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네요.